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다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소방 공무원 시험의 합격 전략으로 그중에 소방 학개론하고 법규를 어떤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출제 경향이 어떤지를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방 공무원 시험의 기출 문제들을 한번 분석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소방 공무원 시험 과목별 학습 전략,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께서 공부 시작하시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소방학개론이 현재 제가 2015년부터 이제 실제 통합시험이라고 해서 중앙소방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관할해서 진행을 한 게 15년부터인데 2015년부터 해서 시험 과목이 진행이 될 때 공채시험입니다. 공채시험에서 제가 소방학개론 파트 1이라고 하는 게 있고 파트 2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파트 1 과정에서 공부하시는 파트가 연소, 화재 폭발, 소화, 소방시설론, 위험물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 공부하는 게 조사 역사, 소방 역사, 재난관리론, 구조구급, 조직론이 있고요. 기타 소방법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15년부터 보시게 되면 연소 5문항, 화재 폭발 2문항, 소화 2문항, 시설론 4문항, 위험물 1문항으로 실제 여기서 14문항이 출제가 되고 파트 2 과정에서 한 문항 그리고 법규 쪽에서 소방 법규가 이제 2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16년, 17년, 18년, 이번 19년도 상반기 공채시험 문제 보게 되면 연소가 4문항, 화재 폭발 2문항, 소화가 3문항, 시설론이 3문항, 위험물 3문항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금 15문항이 출제가 됐죠. 75%가 파트 1 과정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파트 2 과정에서는 역사가 1문항, 그리고 재난관리론이 3문항 출제가 됐었고요. 구조구급이나 조직론 문제가 출제가 안 됐었고 법규에서 1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소방학개론 강의에서는 법규 강의가 사실 없어요. 소방학개론 강의에서는. 왜냐하면 이 법규가 순수하게 법규 문제는 법규에서만 나와야 되지만 소방학개론에서도 보면 1문항씩 안 낸 회차도 있긴 하지만 1문항 정도씩은 법규 문제를 또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면 충분하게 요 1문항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 그래서 제가 주로 이 1, 2 과정까지를 학개론 강의를 하시면 되고 공채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뭐 법규도 따로 시험 치실 거잖아요. 그럼 그때 법규 공부했던 내용이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1문항 정도가. 여기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학개론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이 파트 1 과정으로 연소, 화재, 소화, 소방시설, 위험물까지는 굉장히 체계적인 공부가 무엇보다 필요한 과목이고 이 과목에서 공식들,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소방학개론 파트 2라고 하는 과정은 전부 암기 과목들이에요. 소방 역사 외우시는 거고 재난관리 법입니다. 법. 그리고 소방조직론이라고 하는 것도 지휘체계를 외우시는 거기 때문에 요건 암기 과목. 근데 앞에 보시는 소방학개론 1 과정이 이해 과목으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소방관계 법규는 총 4분법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법 문제에 보면 15년도만 6문항이었지만 사실 16년도부터 보면 5 여기도 다 기본적으로 5문항씩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18년, 19년 공채 문제에서는 똑같이 5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분배를 해서 5문항씩 내고 있습니다. 4가지 법을. 근데 다시 말씀드렸지만 공채고요. 경채 중에서 학과 특채, 학과 경채는 기본법하고 설치유지 법만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 게 10문항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학개론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에는 연소, 화재, 소화를 공부한다는 개념을 먼저 잡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스토리 있는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과정상에서는 연소공학이라고 해요. 화재공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관련된 계산 문제들이나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암기 또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연소공학이나 화재역학 등의 계산형 문제를 준비하는 게 필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어렵게 나왔던 회차 때는 정말로 자격증이 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기술 자격증에서 하는 문제를 내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자격증 강의를 또 한 12년 정도 넘게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계산 문제들은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산형 문제도 준비가 필수고요. 그리고 소방시설론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방시설별 구성 요소라든지 동작 순서를 또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것도 이제 현직에서 제가 소방 설계나 공사도 해본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소방학개론 파트 2 과정은 사실상 기출문제 분석을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암기 문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예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파트여서 제가 따로 구분했습니다. 파트 2로. 여기서는 제가 주로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는 위주로 가게 될 거고요. 파트 1은 문항수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 얘기는 다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파트 2는 문항수가 작잖아요. 나올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트 2는 예상 문제를 정리 잘하는 게 중요하고, 파트 1 과정은 전체를 다 이해하시고 숙독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수문항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방법은 전체적인 기본적인 정리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소방관계 법규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과목이 되고요. 소방관계 법규는 이제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라고 하는 문서를 이해하시는 거, 그리고 원문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 이유, 현재 적용되는 사례 등을 통해서 조금 더 법을 받아들이기 쉽게 들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지선다형 시험 문제는 제일 중요한 공부는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막 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지선다형 문제는 보기를 봤을 때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많이 들으시고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법규를 들으실 때도 제가 원문을 쭉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법의 이유와 사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암기하기 쉽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문 해석하는 중에 제가 또 원문을 쭉 읽다 보면 이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기출문제나 중요도 높은 문제를 적중시키고, 그리고 또 예복습을 통해 암기력을 향상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법을 보고 시행령을 보면 법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령 할 때 법을 복습합니다. 시행규칙 할 때도 다시 또 법을 복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복습을 통한 과정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법규는 아무래도 여러 번 많이 들으신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강의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카리큘럼은, 공부방법은 일단 이론 정리가 2개월 가량 진행이 될 거고, 이후에 복습 정리입니다. 요약 노트 정리가 2개월 가량 진행이 되고, 이 2개월 할 때 문제풀이를 통한 복습, 오답 노트를 활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제가 예상 문제풀이도 하겠지만 기출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풀이를 통한 복습, 그리고 이때 오답 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모의고사를 통한 최종 정리까지 해서 전체 카리큘럼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와 답을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 의도 파악과 보기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차 체력 시험도 같이 필기 공부하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사실 준비하시게 되면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한 1년 정도의 장기간의 레이스를 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부도 중요하지만 체력도 중요하다는 말씀 앞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운동까지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절함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시험이 올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이것 아니면 다른 건 할 수 없다. 라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합격하셨던 분들을 보면 무엇보다 항상 합격하시고 나서 오셔가지고 합격한 사례라든가 그런 말씀을 부탁드렸을 때 항상 첫 번째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간절함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저도 처음에 관리사 자격증이나 높은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이번 해는 무조건 돼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공부 시작을 하시고, 이번 1년이 여러분 앞에 있어서 이후에 평생을 좌우할 1년이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의 즐거움인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이 공부가 재밌어야 됩니다. 직장을 구해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평생 할 일인데 그 일이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무엇보다 재밌었으면 하고, 저는 무엇보다 소방 공부가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이 너무 좋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소방 공부를 해보시면 이 분야가 너무 재밌는 학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과거에 자격증 강의를 12년 정도 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50,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직하시는 분들, 자격증 공부하려고 오시는 분들. 근데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공부할 때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재밌어서. 소방 자격증 공부, 이런 공무원 소방 분야의 공부 자체가 무엇보다 굉장히 재밌는 학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 빠져드는 과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항상 자기가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자기가 공부한 정해놓은 공부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시험 칠 때까지는 꼭 지켜나가는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풀이 할 때 오답 노트 무조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오답 노트를 보는 시간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문제풀이를 항상 해보는 시간도 중요하고 기본 이론을 한 번 더 읽어보는 시간도 중요하고 그리고 강의를 한 번쯤은 더 한 번 직강의 수업 듣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동영상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꾸준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만 갖추시면 시험 때 됐을 때는 문제를 봤을 때 다 아는 문제들 쉽게 풀이하시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소방 공무원 공부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합격할 수 있도록 저는 좀 쉽게 설명드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잘 찍어드리는 거 시험 나올 거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